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UCC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7월 첫 주 수요일 경마, 7월 4일 토요일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오늘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7월달 경마가 이 첫 경주부터 많지 않아요? 그렇죠. 경주 수가 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굉장히 월말 경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출전도수가 많습니다. 월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월말보다 심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월초 레이스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게임이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참,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야간 주부터 경마. 그죠. 노을 경마죠. 노을 경마. 서울 노을 경마 시작되는 거고. 좀 느낌이 첫 주 편성을 보니까 뭔가 좀 후끈 좀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주가 이 월말인데 배당도 뭐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뭐 그거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저배당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저도 좀 아쉬움이 많았던 애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그래도 김태훈 기자가 또 본 방송을 본 방송을 통해서 고지해드린 UCC 승부 경기였죠. 서울 또 4경주 주로 한 방이었습니다. 대길이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바람 많이 불었어요. 뭐 오전부터 김태훈 기자 와가지고 뭐 강남굴 그래서 들어오네요. 대단히 못 치다 싶죠. 쌍성식 또 해가지고 좀 아쉬움 당했는데 어쨌든 뭐 복성집 주력도 한 방이 되면서 재미있는 승부가 나오는데 지난주 월말이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또 그 반대급부 이번 주 월초 경마가 또 상당히 빡센 편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경마는 또 이제 제주 경마가 한 개의 경주가 축소가 되고 또 서울 경마 하나 더 나왔죠. 제주 3개 경주, 제주 1경주, 2경주, 3경주. 근데 이 7월 제주 편성이 3개 경주가 다 편성이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신승훈의 제주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12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김태훈 기자는 4경주, 10경주 승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는 국산 6군의 1000m 레이스가 되겠는데 1번에 설킨 중심으로 뭐 4번에 미라클 돌풍, 6번에 뭐 당찬비성 이런 것들 좀 잡히는데요. 좀 까다로운 레이스 같습니다. 그렇죠. 뭐 1번마 서울퀸도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전에서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그래도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보여줬고 변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서울퀸도 물론 데려가야 되는데 저는 9번마 자이언트급의 데뷔전을 가는 마필인데 요게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스피드도 좀 나오는 마필이고 물론 선행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주 적응은 빠를 가능성이 높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언트 특급의 데뷔전 승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마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미스 앤 텍사스 디히어자마죠. 네. 이게 또 강호 탄생 금화 피닉스와 같은 형제마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뛰어줄 것 같은데요. 많이 뛰어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스센터 가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시아마를 사왔던 마필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능력마를 뭐 금화피닉스도 2억 9천만 원 주고 샀는데 뭐 편결절이 나서 그렇긴 했지만 기대만큼은 걸으면 안 나오는데 일단 뭐 비와 신세이키와의 배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제 1경주는 신의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고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경주입니다. 1번마 서울퀸이 여건 자체나 데뷔전 때 보여준 걸음 모든 거 봐서는 뺄 수는 없습니다. 배팅권에서는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8리는 4번 미라클 돌풍, 뭐 7번 켄터키 코드 이런 마필들이
정말 능력 자체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마필을 본다면은 8번마 럼포티원과 9번마 자이언트 특급. 9번마 자이언트 특급은 박영께서 이미 언급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주행 검사 때 9번마 자이언트 특급 순발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붙잡고 14초 이랬는데 마방에서나 한시키스 말로는 선행 가면은 가능성 있다. 선행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라면은 8번마 럼포티원이 어영구영 능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어영구영 버티는 거름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1번 놓고 8번, 9번 정도가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키는 못 뺍니까? 빼긴 만만치 않죠. 그쵸. 부러져도 할 말은 없는데 여권 자체는 편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후차권에서 주력으로 가져갈 수는 있어도 확 자신있게 뺀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고 또 마지막에 뒤로 빠졌다가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서두에 언급됐지만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축으로 가기는 싫어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련은 가야 된다 봐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뒤심은 가장 그래도 그렇죠, 좋죠. 좋은 것 같아요. 경계도 가장 좋고. 1번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후착은 지금 4번, 6번 두 마리 인기만 팔립니다만 장담할 수가 없다. 복병은 8번의 럼포티원, 9번의 자이언트 특급 두 마리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경주 들어갑니다. 이경주는 신의 말들이 몇 마리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박남규 의원의 신마 추천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000m거리고요. 자, 일단 액면은 이제 10번의 위즈 스피드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4번의 퀀텀 리프 두 마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6번의 강호천년, 8번의 은암자랑도 팔릴 텐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이경주도 충마 없는 시네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위즈 스피드 주행 검사 때 스타트 능력 괜찮았었고 데뷔전 때도 선행 못 가면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무너진 마필 여건은 유리합니다. 1000m로 거리가 줄었고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능력 자체가 정말 센 말인가 라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주행 검사 때 괜찮았던 마필은 4번마 퀸덤 리프와 8번마 은암자랑 정도인데 제가 보는 복병만은 6번마 강호천년 6번마 강호천년이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 별 의지 없이 레이스를 전개를 했고요. 걸음은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의지인데 현장 의지만 있다면 6번마 강호천년이 노릴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위즈 스피드가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유를 보였던 그림 아닙니까? 거의 붙잡고 하고 나가고. 근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잘 뛴 거예요? 못 뛴 거예요? 못 뛰었죠. 그보다는 더 그림이 나올까요? 선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행을 가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과는 또 모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을 좀 해가지고 이번 편성은 지난번보다 좀 나은 편성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 의견 한번 들어봐야죠. 역시 충만은 없는 레이스예요. 일단 10번 위즈 스피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가냐가 문제인데 이 시내 마필들이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도 배지는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즈 스피드도 장담은 못한다. 충만은 아니다 보여지고 3번 퀸텀 리프 같은 경우도 혈통에 비해서는 주행 검사를 너무 잘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이 인기만 끌고 또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이건 4번 10번의 대길이는 정말 의미가 없는 레이스고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을 한번 노려가야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선행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만 한도 강하게 노려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력 미너출 시네마 중에 한번 싹수가 있는 녹화하는 무슨 준비당한 늦거리 나올 수 있는 박남규의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상병주 들어가겠습니다. 상병주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7번의 라이징 선을 필두로 12번의 봉화로켓이 인기마로 잡혔는데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자, 사실 봉화로켓은 그 혈통을 보고 주행검사를 봤을 때 이거 인기마면은 빼고 가야지 내심 그렇게 생각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편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뺄 수는 없고 또 훈련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대련은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7번의 라이징 선도 능력에 비해서 너무 좀 과도한 인기를 끈다고 봐요. 물론 지난번에 휘황을 하고 나와가지고 잘 뛰긴 했어요. 근데 경주 내용
내용을 보면 휴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입상에 대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어요. 후미권에서 그냥 여유 있게 따라가다 보니까 앞선에서 너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실 페이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어부지로 올라오는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막상 가려고 하면 라이즈성 같은 경우 마필이 또 막상 못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독 선행에 안쪽 2번마 브라보데이하고 9번 파인글로리도 계속해서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2번, 9번 요 두 마필이 상당히 재밌는 마필들이 아닌가 알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영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7번마 라이징선이 지난번 경주 약간의 어부지성이 있다 하고 9주 만에 출전했다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합니다. 뭐 찾아볼래야 능력만은 아예 없고 전부 다 실전에서 부진한 마필이라서 7번마 라이징선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고요. 12번마 봉화로켓이 조조시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주행검사 때 걸으면 그냥저냥 그랬는데 훈련 상태가 지금 좋고 마무리 훈련은 어떻게 했느냐가 좀 변수입니다. 그게 변수라서 현장에서 좀 상태를 봐야 되는데 약간의 어부지리성, 저는 어차피 7번 놓고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이 아예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부지리성이라면은 5번마 세라토 정도가 약간의 종반의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7번 놓고 현장 분위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봉화로켓은 이게 이제 어더마이어 돈의 자마잖아요. 이 어더마이어 돈 자마들의 데뷔전은 진짜 이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이경기 10번 말도 위즈 스피드죠. 이 말도 어더마이어 돈 자마인데 그 주행을 잡아 놓고도 실전 데뷔전에서는 완전히 닥치를 하고 말았거든요. 뭐 봉화로켓도 그 골이 날 공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더마이어 돈이라는 자마의 10마 데뷔전 승부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7번, 12번에 대끼리 맞고는 저는 단돈 100원의 가치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중도 어렵거니와 들어가봐야 볼 것도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뭐 7번 안고 같은 것은 7번은 그래도 안고나 간다 치더라도 12번보다는 뭐 두 번 유형에서 언급이 됐던 5번의 세라톱이라든지 내지는 2번의 브라보데이, 9번의 파인글로리 이런 쪽에서 좀 답을 찾는 게 어떨까 느낌이네요. 자, 사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6번의 1300 결정이고요. 자, 난전입니다. 6번의 일렉트릭 크롬. 난전 중에 6번이 그나마 인기마로 잡혀 있고요. 6번 일렉트릭 크롬, 3번의 해피레이서, 뭐 9번의 기절 좁히는 말들인데 다들 기복마예요. 그렇죠. 뭐 기복마라기보다는 뭐 부진형이라고 봐야죠. 따라서 일렉트릭 크롬이 약간 정말 눈꽃만큼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인기리라면 뭐 과감하게 이번 경기는 6을 빼고 배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훈마 일렉트릭 크롬이나 마필도 뭐 크게 보여줄 그런 매력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일단 4번마 스타보니비가 어쨌든 간에 뒷심은 좀 딸리는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편하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뭐 스타보리비도 부진형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개적인 메리트가 있고 9번마 기절초풍도 데뷔 이후에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에 여러 건 그래도 출전 마필 중에서 다시 돋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굳이 기절초풍도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첫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사경주 몇 번 뛰지 않은 신인 마필들인데 능력 자체는 별게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기마를 세게 볼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부진마고 전개가 좀 나을까라는 그런 마필들이 어설프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현재 마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가능하건데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가장 많이 뛸 마필입니다. 가장 많이 뛸 마필인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좀 안 좋아서 비인기마로 풀려주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기본 가닥만으로도 우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 상대적으로 배당 메리트도 괜찮기 때문에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를 의식적으로 노리는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정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모두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출전 승부처가 되겠는데 6번 일렉트릭 크렘 있잖아요. 이게 직전 경기를 복귀를 한번 해보면 그때 그 손절같이 하고 금순이 금지 두 마리가 선행 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네. 그 뒤에 정말 체력이 전개됐죠.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아닙니까 그게 코스 자체가. 근데 그 두 마리의 선행 싸우는 마필을 취입을 하기는 그냥 외곽으로 치고 들어왔던 빅 챔피언에게 오래 따였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인기말로 지금 팔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말 축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김태형 기자가 한번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내용으로서 일단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기복마 레이스는 기복마 레이스답게 배당으로 가는 것이 전문급이 아닌가.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 국산 6분의 1400 필정이고요. 이제 이번 경주는 8번의 초원의 바람을 필두로 1번의 샤이노쇼 그리고 10번의 구포파크 뭐 내지는 5번의 터치리비어인데 터치리비어 뭐 구포파크 이런 말들이 잡히는 순간 편성이 허접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대끼리 사야 되겠다. 일단 뭐 초원의 바람은 독땡이고 능력상 뭐 한 수 2라고 봅니다. 뭐 논의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사이노쇼가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 걸리는데 조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라면 뭐 여유 있게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여타 복병을 찾아와 봤습니다만 저는 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능력이 위에 좀 드러났다. 8번, 1번에 대끼리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가 비슷한가요? 예, 저도 이번 경주 8번마 초원의 바람은 좀 빠지기 힘든 그런 축마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윤태혁 기수가 끌려서 선행을 갔습니다. 좀 참았으면은 우승까지도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뭐 바로 초반문 기수로 교체를 했고 능력상 여기서는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8번도 공략하는데 후차권 역시 능력상 느바마 사이노슈어 단지 16주간의 공백기가 경주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점이 유리한 변수고요. 만약에 사이노슈어가 무너져 준다면은 공백 때문에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5번만 터치리버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8번 놓고 1번을 공략하느냐 아니면은 소액으로 5번 정도를 장난치느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노쇼도 오더마이어 돈자만데 오히려 공백이 더 잘 된 게 아닌가 느낌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힘도 늦게 차는데 뭐 쉬었다 나오는 게 오히려 인말하기는 좀 더 능력 향상 예정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뭐 당일에 어느 정도 배당판에서 인기도 행해질지는 뭐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공백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인기마 순행으로 끝날 공산이 크지 않겠냐 느낌 들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6경주는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의외로 재미있는 데있어요. 국산 3군의 첩니다. 국산 6군도 아니요, 5군도 아니요, 4군도 아니고 3군의 1000m라는 게 이번 게 키워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3군 1000m라는 게 그만큼 단거리에서 가능성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액면은 3마리거든요. 6번의 라운스 마트, 3번의 농본 혜택, 4번의 블랙 트레인. 그러나 복병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죠. 왜냐면 이 라운스 마트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7마시대 정말 낙성을 얻은 마필인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분명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1000m입니다. 근데 단거리 말 스피드한 마필이 많이 나왔죠. 어떤 마필이든 1000m는 유리해요. 또 앞에 가면 그만큼 이제 경주가 줄어서 유리한데 문제는 페이스예요. 페이스. 다 발이 빠르고 1000m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의 선행마 1000m 의외로 취입이 됩니다. 따라서 뭐 라운스마트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뭐 세청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주가 확 줄였고 문세영의 뭐 단독 선행에 여러 가지 조건은 좋습니다만 과연 그 빠른 페이스를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취입이 된다고 봅니다. 앞선보다는 그 대상은 저는 일본 행운축제가 최근에 부진한데 1000m를 정말 내려왔고 조교도 잘하고 나왔고 하마치 기술하면 이게 참고 가다가 충분히 취입 타이밍을 잡아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행운축제가 그래도 뭐 명색이 카데프 하나 이기고 놀라는 말 아닙니까? 지난 4월 18일 날 레이스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게 뭐 좀 군이 하위군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국산화 3군 정도의 1000m라면은 저는 그냥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청자를 문세영이 탔다. 부담 57점은 좀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되든 안 되든 선행을 나갈 테고 라운스마트는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 경합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3번만 농본 혜택이 상태도 괜찮고 전개상은 찬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끄는데 선입권에서 못 잡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 지금 최근 외곽에서 끈기가 많이 보강되고 있는 9번만 개선행진곡도 어영구형 선입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는 앞선 2번 세청자와 6번 라운스마트, 9번 개선행진곡
2번, 6번, 9번 쪽에서 좀 초점을 잡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준식 기수하고 뭐 지하주 기수하고 무슨 일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타요? 지하주 기사 이제 뭐 먹고 살아야죠. 너무 열심히 타는 것 같아. 어제 김동철 기수랑 서도스 기수 열심히 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참. 어쨌든. 그래서 33기도 이번 주에 원래 데뷔하려고 했는데 그 능검도 안 받고 실전에 투입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 2, 3주 늦춰주기로 했어. 부산은 데뷔했잖아요. 부산 데뷔했죠, 3명.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액면은 뭐 이 3번, 4번, 6번의 게임인데 그래도 뭐 혼합 2군에서 뛰었던 이후에 세청자 또 군이 이제 실제 강등이 강등이 되었고 그리고 거리 줄어들었고 또 일본의 행운 축제도 앞선끼리의 또 경합이 또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1000m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직선주로는 똑같아요. 1000m를 해가지고 직선이 200m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직선은 똑같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하는 놈들은 그냥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 4, 6 인기말 3마리입니다만 복병 1번, 2번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자, 7경주 신성훈의 승부처 오늘의 오른장 첫 번째 승부라운 들어가겠습니다. 1200 핸디캡으로 남아있고요. 국산 5분. 자, 일단은 12번의 동촌의 아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여기에 뭐 7번의 핑크스타, 8번의 그리핀, 10번의 황룡비삼을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만 단지 믿을 수 없고요. 저는 이 숨어있는 복비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저는 삼복승 중배당 승부처로 미리 공지를 드리면서 자, 박영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동촌의 아침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막판에 이제 올라오긴 했어요. 우승까지 거머쥐었는데 탄력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동촌의 아침이 주행하는 때는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불안한데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동촌의 아침은 뭐 편성상 어떤 형태로든 대란은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10번 항룡비상이 기복을 보이면서 뭐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문세현 기수가 기승했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항룡비상이 뭐 실질적인 배팅에 있어서는 충막감으로 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12번마 동촌의 아침이 데뷔전 때 상당히 좋은 추임력 보여줬는데 여전히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1200거리 좀 불안 요소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8번마 그리핀이 배팅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뭐 최근 열심히 타서 4착, 2착, 3착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의권 전개 가장 낫기 때문에 저는 8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춘 아침 지난번 레이스 복귀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아닙니다만 편성이 이렇게 그 약간 편성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센 편성이었는데 거의 뭐 3코너에서도 후순위였고 4코너는 더 뒤에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올라왔죠. 날라왔죠. 외곽 감고 오는 게 이거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개도 아니고 오직 말 자체에 고유의 능력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12번 안고 가는데 나머지 말들은 뭐 7번, 8번, 10번에 다 딜딜하기 때문에 이 말들 이외에 나머지 한 마리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관령 복병 한 마리 또 수미는 사인마입니다. 그걸 놓고 삼복승 중배당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서 8경주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좀 난전의 의미가 있는 게임인데 강축은 없죠. 일단 6번의 스마트 캡틴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면서 4번의 라이징 퓨처, 3번의 금빛 소나타, 뭐 1번의 지상급탑, 9번의 광소 1위까지만 중구난방입니다. 그렇죠. 뭐 충만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라이징 퓨처하고 스마트 캡틴이 이제 선행을 나설려고 할 텐데 이제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스마트 캡틴 같은 경우는 정말 지난번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나 싶은데 과연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라이징 퓨처가 먼저 튀어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기 마필인 스마트 캡틴이 굉장히 불리한 레이스가 이번 경기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3번마 금빛 소나타가
경주가 뭐 지난번에 역시 승구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역시 올라오는 끝걸음의 탄력은 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5군에서 한 차례 적응을 했고 또 4번, 6번이 이겨나가는 페이스라면 충분히 금빛 소나타의 취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축은 없는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믿을만한 마필이 아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컨디션 자체가 안 좋은 마필들이 몇 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부지리성 투입도 가능하다 보이는데 제가 보는 어부지리성 투입만은 바로 7번마 러너윈, 이 7번마 러너윈이 되겠습니다.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그다지 썩 많지가 않다고 보여지지만 이번 경주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2억 기수의 그 정도 투입력이라면은 박태종 기수 52.56부단까지 줄었기 때문에 좀 더 걸음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번만 러너윈 놓고 공략하는 게 나름 재밌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단독 선행을 6번에 스마트 캡틴이 나간다면은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만 4번에 라이징 퓨처가 있어가지고 선인띠 이 단독으로 곱게 나가도 지금 봐줄까 말까 한데 두 마리의 선행권 충돌도 가능하다면은 이거는 좀 인기만 필요하다고 봐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캡틴은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게이트 이탈은 라이딩 표가 훨씬 빨라요. 물론 뭐 지난번에 뭐 늦발하고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캡틴은 이건 정말 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만식이가 박현우한테 한 골 안 먹으라고 뭐 선행을 양보해 주려고 그런 거고요. 오히려 더 나가면 더 나갔죠. 그래서 이 1400의 기복형 선행마 두 마리가 인기마로 나란히 인기마로 팔려고 나란히 입상한다. 이거는 이런 구도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3번의 금빛 소나타 그리고 7번의 런웨인. 개인적으로 추임력은 9번의 광송이 좋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된 겁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덜 팔리긴 했어도 생각보다 걸음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복인가요? 약간 이거는 뭐 추임력이 있어서는 광속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7번, 9번 세 마리는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 구경주 신승훈이의 두 번째 추천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가 또 제 개인적으로 사연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그랜드 캠프를 중심으로 놓고 1번의 영천수 10번의 대천 스토리 두 마리가 좀 잡히는데요. 자, 들어갈까요? 저는 뭐 인기만 접전 경기라고 봅니다. 일단 뭐 4번 뭐 그랜드 캠프는 인정을 하고 가요. 일단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물론 뭐 인기 마필이 영천수나 대천수도 다 발이 빠른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랜드 캠프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후착은 영천수냐 대천스토리냐 싸움이라고 보는데 저는 대천스토리가 영천수보다는 정말 한 수 위가 아니라 한 두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다 봐요. 다만 이제 공백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3살짜리 마필이에요. 지금 뭐 3전 뛴 마필인데 그 휴양이라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대변이라 보면 오히려 휴양을 거치면서 말의 힘은 더 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대전 스토리가 뭐 지난 입상할 때 보면 낙성과 없어도 마필 아닙니까? 선행 가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저는 4번, 10번이 뭐 월등히 다른 영천수보다는 좀 앞서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뭐 전체적인 틀은 박영과 똑같습니다. 4번 놓고 1번이냐 10번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주고 기본적인 마필 능력은 저도 10번만 대천 스토리가 더 세다고 봅니다. 문제는 역시 공백기에 대한 적응 요점과 영천수가 직전 경주 보여줬던 낙승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백기는 대천 스토리보다는 직전 경주 낙승을 거둔 영천수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4번 1번이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번의 그랜드 챔프는 지난번에 선행을 1400에서 보내주고 따라가던데도 미션 되더라고요. 또 선행선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제 박남규의 말 들어보면 복성식은 4번 10번 같고 김태형 기자의 말 들어보면 복성식은 4번 1 같고 복성식 할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레이스는 3복성이 제격이다. 3복성이 축을 이룰 숨어 있는 한 마리가 있거든요. 딱 그거를 중심으로 딱 두 방만 때려버리면 중배당 거의 뭐 주워 먹는 승부가 아닌가 느낌이 있습니다. 구경주도 신승훈이는 3복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 김태형 기자의 후반 추천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인데요. 자, 이게 4번에 지금 태풍 돌파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 중심으로 5번에 골드호라, 8번에 은빛 질주 이렇게 좀 잡히는데 자, 대봐야 될까요?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태풍 돌파가 좀 유리한 건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고 안쪽이기 때문에 차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번 3등 라이더도 저렇게 굉장히 잘하고 나왔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3번 태풍 돌파는 편안하게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장담 못하기 때문에 역시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뭐 데뷔전을 갖는 발리 오스킨이라는 마필도 싹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많이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뭐 추임만 아닌데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선입관에만 붙으면 발레 오스킨도 되는 마필이고 은빛질주도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모처럼 또 강도 높은 조교까지 소환 8번 은빛질주도 뭐 충분히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리오스킨 혈통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마가 이게 샴페인 엔딩인데 이게 그 프리사이즈 엔드 자막. 예. 프리사이즈 엔드가 유의한 거는 기라성이죠, 기라성. 기라성이 진짜 그 1세를 또 풍겨는 말 아닙니까? 이게 또 말값도 건 1억짜리 말입니다. 이 발리오스킨은 좀 그래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있다고 봐야죠. 한 마리이기 때문에 좀 고가를 주고 좀 도입이 되는데 뭐 데뷔전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장래성은 좀 밝아 보인다는 거 이거는 좀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김태현 기자의 추천이죠.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물론 인기마들 4번마 태풍 돌파, 5번 골드라고 좀 낮긴 하지만 사연 자체가 있는 맛들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좀 부진하긴 했지만 분명 이유가 있는 부진이었고 준비는 계속해서 잘했습니다. 직전 경주 부진했던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에 대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누릴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 복병만대 역시 뭐 쌍승식 막군까지 저는 또 노려보겠습니다. 쌍승식으로 들어오면은 배당이 상당히 좋을 텐데 그 복병마를 의식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태현 두 번 노렸는데 뭐 두 번 죽을 쳤어요. 아니 두 번 안 노렸어요. 직접 한 번 노렸어요. 한 번 탔어요. 어떤 뭐 마방 취재를 통해 가지고 너무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했는데 뭐 쓴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단맛을 볼 차례가 오지 않았나.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상당히 또 비인기 막걸리입니다. 배당이 있기 때문에 김태현 기자 한번 단맛을 노려가는 게임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자, 11경주는 이제 국산 사고는 17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또 1700에는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액면은 6번의 럭키하트를 중심으로 1번의 신화탄생에게 인기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신화탄생은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뭐 1번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고 페이스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안고 있는 1번과 신화탄생이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6번과 럭키하트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승군절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1700이 쉽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1400에서 입상했지만 1700은 또 다른 세상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인기만 하면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대한 마필로는 뭐 8번 야오션 사인 역시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또 페르베치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좀 스무스하게 말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뭐 3번 명작도 조교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일단 저는 뭐 인기마 1번 신화탄생과 6번 럭키하트가 그나마 좀 근소하긴 한데 배당 메리트가 어떨지 이 점이 좀 변수라 보고요.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5번마 스트롱샤인, 5번마 스트롱샤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주 복귀하신 분들은 좀 올라오네 하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조금씩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출전 주기를 2주 만에 땡겼고요. 그리고 거리를 1700으로 점핑 출전했습니다. 이 점을 봐서는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700으로 늘어난 거리가 항상 아쉬웠던 스트롱샤인한테는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면 5번마 스트롱샤인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번의 스트링샤인도 점핑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지난번에 끝그릇 남긴 남았네요. 근데 문제는 6번의 럭키하트인데 1700은 짧을까요? 짧아요. 지난번에 보니 외곽 들고도 힘은 나긴 나왔는데 부정도 좀 빠지게 해가지고 인기만 몰렸는데 일단 코너를 4개 돌았을 때 네.
좀 그림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마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6번을 과신하는 레이스 아니다. 여기 일단 방점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2경주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인데 박남기 위원의 두 번째 추천 승부가 되겠고요. 12경주는 일단은 그 7번의 그레이드 캡틴과 12번의 삼정제국 두 마리의 인기권을 좀 모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복 맡김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꽤 있고 숨겨진 복병마들도 꽤 있습니다. 7번 마 그레이드 캡틴, 12번 삼정제국, 8번 마 캡틴 요드 인기마들 세 마필 괜찮아 보이고 그나마 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거는 바로 2번 마 완성불패가 되겠습니다. 항상 최근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았고 계속해서 한 발 부족 조금 아쉬운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김동수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늘어난 1800 거리도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 기수 교체가 실전에서 좀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복병으로는 이번만 완성불패가 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만 없는 레이스예요. 뭐 인기마는 존재합니다만 그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마필 간의 간격이 이렇게 크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은 레이스고 뭐 믿을만한 마필은 없어요. 그레이드 캡틴의 액면은 좋습니다만 역시 부담 용량이 무려 3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 캡틴 로드도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안 어울리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3년 얘기 좀 낮긴 한데 워낙에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만 없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역시 컨디션이 좋아진 컨디션의 변화가 온 복병 한두 요거 강하게 노려가는 그 마필을 축으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좀 초반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좀 그 잔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뭐 아마 정상적인 페이스 안배만 된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기 위원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이것도 만만한 게임이 아닌데 혼합 2군의 1800 핸디캡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액면은 지금 1번의 켄터키 갤러퍼를 중심으로 7번의 장산 라이언과 8번의 홀리데이 드림인데 켄터키 갤러퍼도 직전에 좀 그림이 아쉬웠고 이 부준까지 좀 늘어난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충만 없다고 봐요. 일단 뭐 켄터키 갤러퍼는 부담 중량 늘어나겠지만 예전에 그 데뷔 초반에 보여줬던 포스를 보면 뭐 한동안 부진하다 이제 그 컨디션을 찾아지는 느낌이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대략은 가야 되는 마필이고 홀리데이 드림은 약 1800 첫 돌리라는 게 역시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마필도 뭐 장거리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1800 첫 돌리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따라서 저는 승부전을 갖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오마 시티 레이서가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승부전이지만 52kg의 부담 중량에 의하면 시티 레이서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요. 저도 딱 두 마필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5번마 시티 레이서 끄는 압박 때문에 능력 자체가 안 나오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찬호 기수라면은 52 상당히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고 여기 8번마 홀리데이 드림도 1800을 처음 뛰는 마필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괜찮습니다. 직전 경주 왕대 월드장 측면 1400에서 나름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지금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낫기 때문에 5번, 8번 위주로 마권 조합을 하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이 1번조차도 지금 직전 그림이 약간은 좀 그 처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축으로 녹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수민의 말 중에 하나는 비록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감장 있지는 않고 또 거리는 충분하죠. 5번의 시티레이스 한 마리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16경마, 서울경마 많은 기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